오늘은 줌 꿀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줌을 실행하고요. 이렇게 바로 로그인된 화면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로그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이 떠 있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메일 주소 넣어서 로그인 해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는데 보통 수업을 할 때 보면 친구들이 그 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기능 때문에 장난을 치면서 수업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공개 채팅이나 뭐 모든 친구에게 글을 남기는 채팅이나 아니면 주석 달기 등 공유하기 기능 등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유를 걸었을 때 친구들이 막 장난을 칠 수도 있기도 해요. 저학년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톱니바퀴는 보통 모두 설정 모양이죠. 설정에 들어가서요. 일반 조항에서 쭉 내려와 보면 더 많은 설정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뒤에 화면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회의 예약, 회의 중 기본, 그 다음에 회의 중에 고급 기능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회의 중 기본, 회의 중 고급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가도 되고요. 먼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 그냥 기본이어서 그냥 갈게요. 학생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호스트 전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회의를 개설해 놨는데 제가 호스트가 들어가기 전에 참가자가 회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놓으면 참가자는 보통 저는 5분 전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5분 전에 들어오게 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이걸 체크를 안 해 놓으면 예약할 때도 이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예약 밑에 고급 기능에 있긴 한데 그때든 이때든 그것을 체크해 놓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은 계속 입력을 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호스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전 참가를 체크해 놓으면 학생들에게도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고요. 회의를 예약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PMI는 보통 앞에 처음에 새 회의를 하면 회의 아이디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예약을 했을 때 거기 예약에서 개인 아이디를 라는 것을 선택 옵션을 하면 아이디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즉석 회의를 열을 때도 이렇게 개인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회의 아이디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 제가 예약방을 만들지 않더라도 예약방을 만들면 계속 시간을 설정해야 되니까 때론 귀찮을 때가 있고요. 아침에 순간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어머, 나 방 안 만들었다 할 때는 이렇게 즉석 회의에서도 저희 고정 아이디를 쓸 수 있도록 체크해 놓으면 바로 즉석 회의로 새 회의로 시작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면 좀 번거로워서 이럴 때는 내가 초대하지 않고 제 고정 아이디로 초대하지도 않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 저는 이제 비밀번호를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아니더라도 어, 대기실 입장이라고 해서 예약방이든 거기 밑에 보면 대기실 입장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때 대기실에 먼저 들어갔다가 호스트가 승인을 한 사람만 클릭만 해준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나 대기실 입장 등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서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가 있는데요.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때로는 한 번씩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입장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다가 수업하다가 좀 튕길 때도 한 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딱 들어올 때 소리가 크게 들어오면
좀 수업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가자가 들어오면서 음소거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 참가자 음소거하면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기본 회의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볼게요. 회의 참가자가 모든 참가자에게 보내는 단체 메시지 있죠? 이것을 허용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보이니까 교사한테도 보이니까 그것을 학생들이 막 많이 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활성화하면 되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채팅을 못하니까 비밀 메시지를 못 보낼 줄 알았더니 그냥 무작위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디귿디귿디귿디귿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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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공개 채팅을 막아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고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디 갈까 하고 서로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성화를 하지 않도록 하면 비공개로 비밀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채팅 자동 저장 같은 경우는 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회의다 이럴 때는 채팅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하면 이렇게 저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요. 참가 들어올 때 나가기 할 때 사운드가 들리게 제어할 수 있고요.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가자 회의를 할 때 혹시나 회의나 수업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실제로 수업할 때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잠시 있어서 친구들한테 동영상을 보내서 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자 여기 있네요. 친구들이 공유를 할 때 지금 저희 반 애들은 호스트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반에 들어온 모든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화면 공유를 하고 놀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은 수업할 때 자 수업합니다 하면 다 끄거든요. 끄는데 간혹 더 저학년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공유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유를 하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를 다시 시도해버리면 제 화면이 탁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참가자 되어 있다면 다른 누군가 공유 중인 경우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만약에 모든 참가자 되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또 누가 공유를 하잖아요. 튕겨버려요. 그래서 호스트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석이라는 게 주석이 원래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도 뭐 이렇게 글 밑에 달아놓는 거잖아요. 설명 같은 것을. 그래서 공유 화면에다가 어떤 정보 같은 걸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건데 참가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호스트가 입력할 때, 자, 이 내용에 뭐뭐뭐 할 때, 선생님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하고 참가자가 체크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주석을 클릭해서 글을 적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 기능이 친구들이 또 장난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너무 애들이 장난친다.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죠. 친구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기회를 못 주겠다. 한동안 잠시 활성화시키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것은 저는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칠판이에요. 한마디로. 하얀색 이제 화이트보드인데요. 이 화이트보드도 이제 제가 쓸 때 제가 이제 참가자가 주석 도구가 포함된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도록 허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글을 쓸 때 화이트보드에 친구들도 거기에다가 주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요? 하고 글을 적을 수도 있고 표시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원격 제어라는 건 있는데 이것은 화면 공유 중에 제가 제어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제어라고 해서 지금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때 학생들은 자기 화면에서 자기 걸 클릭 찍는 거지만 원격 제어권을 제가 넘기면 그 제어권은 그 아이가 저한테 제어권을 받아서 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래서 조금 기능의 제한에서 좀 달라요. 원격 제어는 제 컴퓨터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 중 고급 기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회의실 기능은 여기 활성화해서 소회의실에 대한 설명을 저번에 했고요. 여기 보니까 최대 50개까지 회의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실을 최대 50개를 개설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200명이고요.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만약에 50개가 아닌 뭐 20개를 개설했다 하면 최대 5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한 회의실에 조금씩 인원수가 회의실 개수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그리고 원격 지원은 제가 컴퓨터 뭐가 안 돼요 하면은 제가 원격 지원으로 알죠 저희 원격 지원으로 그 학생한테 들어가서 마우스를 제가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야지 하고 화면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을 원격 지원이라고 합니다. 선택 자막은 좀 이따 따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없는 기능에서 없는 아이콘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CC라고 다른 선택 자막이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글자를 쓰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과상 배경 뒤에 크로마키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둥둥둥둥 내려오면 나와 있습니다. 대기실 기능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참석자는 호스트가 대기실에서 개인적으로 참석자를 승인할 때까지 참석할 수 없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누구누구가 기다립니다. 이거 활성화시켜서 저한테 계속 메일이 왔군요. 이렇게 해서 메일 안 오게 해놓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메일 오지? 나는 활성화 안 시켰는데 했더니 여기에서 제가 활성화 시켜놨네요. 언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